오늘의 인기 애니메이션 최애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애니는 단연컨대 제가 살면서 본 매체 중에 가장 사악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최애 아이의 플롯이나 스토리의 완성도 같은 요소를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본 영상에서는 성경의 인용 같은 기독교 요소의 언급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미 본작의 오프닝 가사에 나는 마리아라는 구절이 있고 동정녀 출산에 대한 언급, 아리마 카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나카 마리아가 된다는 점에서 먼저 선빵을 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아이돌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아이돌은 말 그대로 우상이란 뜻인데요. 종교의 역할이 약해진 현 시대에 나타난 새로 등장한 신의 대체품이죠.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신보다 나을 겁니다.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요. 앤디 워홀이 말했다고 전해지는 말 중에 미래에는 모두가 15분은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에는 신이라도 15분간 숭배받을 것이다. 어쨌든 이 작품은 근본적으로 이 아이돌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미워하는 걸 넘어서 너도 추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하실 분이 있습니다. 너 애완분이냐? 최애 아이는 미디어와 연예계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하는 진지한 작품이라고.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죠. 아주 제대로 다룰 겁니다. 보셨다시피 이 작품에서는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호시노아이가 거짓을 말할 때 가장 빛난다는 것과 이후의 전개에서도 기왕 거짓말 할 거면 잘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논리로 거짓말이라는 요소에 대해 다루고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짓말쟁이는 누굴까요? 바로 뱀으로 대표되는 사탄입니다. 사실 사탄이라는 건 정말 실존하는 악마라기보다는 적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이탄에서 온 말인데요. 절대적인 법, 선, 빛,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거짓말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정직이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정직하면 바보 되는 세상이라는 거 누구나 알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사건, 그 외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참사들은 대부분은 정직함의 부재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은 작품 곳곳에 나타나는 어둡고 불길한 상징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인물인 호시노아이에 관해서입니다. 이 캐릭터를 뜻하는 가장 큰 요소는 별인데요. 호시라는 거는 일본어로 별을 뜻하고 눈에도 별이 그려져 있죠. 작중에서도 대표적인 스타를 상징하는 심볼인데요. 별 중에서도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이 샛별은 아주 강렬한 성경의 구절로도 유명하죠. 바로 루시퍼입니다. 악마들의 왕, 타락천사, 신의 대항자, 찬란히 빛나는 자, 추락한 별, 온갖 중이병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악의 화신의 대표적인 격이죠. 사실 루시퍼라는 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지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악의 상징으로 쓰인 거니까요. 팬들의 억장은 와르르 무너지겠지만 호시노아이와 루시퍼의 연관성은 명확합니다. 당장 오프닝 가사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호시노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우선 이 캐릭터는 본인 입으로 본인의 감정을 잘 못 느끼고 거짓말이 더 익숙하고 죄책감이 없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여튼 복잡하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흔히들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유형의 인물이란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숨쉬듯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엘리트 집단에서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류 전체에서는 사이코패스가 1%도 안 되는데 성공한 CEO 중에서는 10명 중 2명이 사이코패스예요. 작중에서도 이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이돌로서, 업계인으로서의 뛰어난 재능으로 묘사되죠. 거기다가 호시노아이는 16살, 중3일 텐데 아마 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 말을 하는 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건 세계 곳곳에서 암암리에 일어나는 고위층들의 소아성애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장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검색해보고 이 사람이랑 엮인 사람 중에 이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엘리트가 얼마나 많은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제발 찌라시 말고 공인력 있는 매체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눈 모양을 한번 보시죠. 이건 작중에서도 계속 나오는 별 모양인데 저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파충류의 눈과 비슷하게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이코패스설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건데요. 또한 호시노아이는 오프닝 가사에서도 그렇고 작중에서도 그렇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 비유됩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처녀 수태하여 예수를 낳았죠. 그러면 마리아와 다르게 사이코패스의 로열 블러드를 가지고 고위층의 소아성애로 임신한 호시노아이가 낳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작품의 주인공인 호시노 아쿠아 마린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이 캐릭터는 칼에 찔려 죽었지만 자신의 최애 아이돌의 아들로 환생합니다. 부정해도 좋지만 전 말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근친상간 메타포입니다.
예, 물론 혹자는 주인공이 호시노 아이에게 품고 있던 감정이 일반적인 연심과는 다르다는 말을 하겠지만 친여동생인 호시노 루비오와의 커플링 추측이 본편 기준으로도 이루어져 있는 걸 보면 근친상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죠. 예, 출생부터가 금기와 크나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캐릭터가 사이코패스라는 건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아쿠아 마린이 칼에 찔려 죽은 후에 환생했다 말했죠. 네, 이런 캐릭터가 성경에 등장하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물론 적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칭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적그리스도의 클리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력적인 금발, 사이코패스, 죽었다 살아남, 사람들을 미혹함, 자신을 숭배하게 함. 네, 거기에 아쿠아 마린과 루비는 이렇게 한쪽 눈만 빛나는 연출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아주 고전적인 전시한 상징입니다. 예, 반인반신의 초월적인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예, 한마디로 호시노 아이는 일종의 안티 마리아고 호시노 아쿠아 마린은 안티 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장의 콜라보입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들은 뭘까요? 이 캐릭터들은 흔히들 말하는 영혼을 판 업계인들을 상징합니다. 아마 미국 힙합 같은 걸 많이 듣는 분들이라면 sold my soul, 즉 나는 영혼을 팔았다는 표현에 꽤 익숙하실 겁니다. 사실 영혼을 팔았다는 표현은 성공을 위해 뭐든지 했다는 느낌의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일부 음모론에서는 이들이 진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의식을 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인간성의 상실, 바로 후천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트의 소화성애나 귀괴한 의식, 비밀 모임, 마약 스캔들 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성을 저버리는 과정이란 거죠. 맨정신으로 눈뜨고 보기 힘든 업계라는 점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일반적인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특권의식이죠. 이걸 바로 유제닉스, 우생학이라고 합니다. 예, 최애 아이는 작품 전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우생학을 표방하고 있는 만화입니다. 예, 계속해서 역시 호시노 아이의 혈통, 타고난 유전자, 타고난 재능, 아이돌의 재능 등의 표현이 작중에서 계속 남용되는데요. 역시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다르다, 타고난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혈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있죠. 또한 이 만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진화론과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사회진화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더 강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최애 아이에서 언제 그런 말 했냐고요? 아까 제가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말을 언급했죠. 이 작품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 등의 행위는 한없이 그들의 시선에서 정당화되고 미화됩니다. 거짓말은 최고의 사랑이야. 업계란 건 원래 다 거짓인 거야. 그럴 거면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고도 속아 넘어간 놈이 잘못이라는 무시무시한 결론을 낸다고 저번 영상들에서 얘기했죠. 존나 사악합니다. 그냥. 예, 저는 완전 무결한 도덕주의자가 될 생각이 없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짓과 속임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하나 부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당신 자신이 될 겁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라입니다. 최애라는 말이 남용되고 어느 분야든 팬덤화 위주로 돌아가고 있죠. 소위 말하는 셀레브리티들이 TV 속 연예인에서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엔서 위주가 되니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좀 더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것 같다고 느끼세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빅테크들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유튜버, 인플루언서여도 플랫폼과의 싸움에선 절대 못 이긴다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란 하나만 터져도 매장되는 게 대부분의 유튜버들이죠. 틱톡 알고리즘은 실제로 직원들이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튜브는 본인들에게 민감한 영상을 올릴 경우 피드나 검색에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연예인들보다 더 다루기 쉬운 15분짜리 인스턴트 신들입니다. 뜨는 속도도 빠르고 잊혀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신격화하고 추종하게끔 합니다. 그걸 보는 어떤 멍청이들이 15분 유명해질 수 있다면 영혼을 팔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여러분은 좀 어때요? 최애 아이로 태어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인맥과 외모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애의 아이는 사악한 만화니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으면 보는 거죠. 제가 뭔데 남 보고 보라 말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출처 미상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본 강의를 마치고 싶네요. 최애의 아이와도 꽤 큰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Real eyes, realize, realize. 진짜 눈은 진짜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감사합니다.